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동영상 올려드렸습니다. 2개 올렸죠. 또 오늘 또 동영상 올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제 동영상 듣고 오늘 동영상 계속 듣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계 동영상이고 균형 잡기 동영상입니다. 자,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느꼈던 바 혹은 제 생각의 변화들이 있으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큰 변화는 없고, 어제 동영상에서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고,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제가 다리 동작을 하루 정도 쉬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가서 이제 동영상 찍고 이제 운동하러 내려가서 이렇게 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 그냥 다리 동작을 좀 자제를 했어요. 안 하고 이래 있다가 보니까. 근데 이제 여전히 왼팔 운동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왼팔 운동을 좀 세게 해봤습니다. 세게 하니까 우리 걸린공원에 가면 이렇게 밑으로 잡아내리는 운동기구 있다 그랬잖아요. 의자에 앉아갖고 자전거 안장 같은 데 앉아서 쫙 잡아 당기는 거 있는데, 왼팔로 막 한 20개씩 막 제 체중을 막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세게 들어가서 한 4번, 5번,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한 20개씩 이렇게 하니까 한 100번 정도 하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왼쪽이 세져가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왼팔 운동을 시작한 지 한 3일 정도 됐거든요. 어제 3일이고 오늘 4일째인데, 오늘은 뭐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지난번에 왼쪽 겨드랑이나 왼쪽 가슴 쪽이 너무 세갖고, 오른쪽으로 해서, 이제, 오른쪽이 이제 워낙 약해져서, 오른쪽을 강화해준다고 비슷하게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5일이었어, 5일. 그때 당시에 왼쪽 겨드랑이나 왼쪽이 세서 오른쪽이 약해서 오른쪽을 막 5일 동안 운동했더니만 비슷해졌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지난 동영상에서 계속 했었죠. 그죠? 이번에 또 다리 동작을 하고 나니까 오른쪽이 세져서 왼쪽으로 또 계속, 그러니까 막 왔다리 갔다리 한번 해본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해봤는데, 어제부로, 그러니까 한 3일 차에 이제 왼쪽이 이기려고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왼쪽이 이제 이게 비슷해지려고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어제 오후에 저녁에 한번 왼쪽이 이겼었어요. 왼쪽이 이겼었는데, 근데 이제 밤에 잠을 잔다고 그냥 왼쪽이 또 너무 이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른손을 조금 차고 오른쪽을 좀 누워서 좀 쉬는 그런 형태를 취했더니만 또 오른쪽이 또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굳건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굳건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왼손은 지팡이 계속 짚고, 왼팔 운동을 뭐 겨드랑이 운동으로 막 한 20번씩 당기기도 하고, 등 운동도 한 번씩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등이 왼쪽이 특별히 센 것 같지 않아서, 운동해보면 등에서도 약간 소리가 나고 해서 등 운동도 그냥 많이는 안 하고 한 7, 8번씩 이렇게 막 당기기도 하고, 옆으로 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섞어가면서 한 4세트, 5세트, 모르겠습니다. 한 6세트가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제 운동하면서 적어도 6세트는 했는 것 같아요. 7세트?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래 하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왼쪽이 이기는 느낌이 왔어요. 몸이 싹 바뀌더라고. 싹 바뀌는데, 이게 3일이 걸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혈액의 흐름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뭐 운동 잠깐 열심히 한다고 이게 바뀌면 우리 몸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건물이 너무 부실하면 무너지죠. 그죠? 우리 몸도 이렇게 견고한 구석이 있어야 뭐 최소한 60년, 길게는 100년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혈액의 흐름, 주도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데도 막 운동을 열심히 해도 3일, 4일, 5일이 걸리더라. 이거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 몸이 이게 온몸에 있는 13만 킬로미터의 혈관들, 대부분 모세혈관들이지만 그 모세혈관의 혈액의 흐름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움직이는 게 굉장히 견고한 것들이 움직여주는 건데 상당한 에너지, 상당히 운동량이 들어가야 그게 바뀌는 걸 뭐 지금까지도 여태껏 수없이 많이 느껴봤지만 이번에도 동일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길 때 5일 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길 때 그때 왜냐면 비슷한 상황에서 다리 조작 다음에 오른쪽이 세지는 느낌을 받아서 좀 상황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오른쪽 왼쪽으로 오는데 한 3일 정도 걸렸다. 원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원래는. 근데 하여튼 전후 상황들, 조건들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데 3일이 걸리더라. 그러니까 아직은 오른쪽이 살짝 세요. 왜냐하면 지금 오른손에 지금 무릎춤을 제가 안 차고 있어요. 왼손에만 한 195 정도 차고 있는데 어젯밤에는 왼쪽이 세져서 왼손 165, 오른손에 그냥 30에다가 오른손에 250g짜리 모래주머니 하나 잡고 있었어요. 잡고. 그러니까 좀 쉬고 일어났더니만 오른쪽이 또 이겼더라고요. 그게 오른쪽 이겨버린 게 지금까지 왔는데,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제,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오른쪽이 세서 왼쪽으로 막 운동을 하고, 막 겨드랑이 운동을 하고, 등 운동을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세트 한 번 할 때 20번씩 막 했거든요.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5세트쯤 했을 때, 그러니까 끝났을 때,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왼쪽 목이 엄청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청 부드러워지는. 이렇게 머리를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오른쪽은 어깨 치고 팔도 흔들고 머리를 계속 흔들고 있었거든요. 안 흔들고 있었으면 몰랐겠죠? 네? 안 흔들고 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그럼 흔드는 거 중요하다 이거죠. 그죠? 자, 이렇게 흔들다 보니까 오른쪽이 이겼을 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오른쪽 목이나 왼쪽 목이나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왼쪽이 싹 이기려고 하는데 왼쪽 목이 엄청 부드러워져 버려요. 진짜 뭐 목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좋은 느낌이었어요. 좋은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진다 이런 느낌이었고 대신에 오른쪽 목이 살짝 불편해진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른쪽 목이 살짝 불편해진다는 게 약간 경직된다 그럴까? 약간 우리가 이게 사람들 이게 뒷목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잡아보면 여기가 딱딱하게 잡히면서 아야 그러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근육, 여기 머리 귀 뒤쪽으로 올라가는 근육인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수할 때나 머리 감을 때 이렇게 뒤에 눌러보면 어느 쪽이 부드럽고 어느 쪽이 딱딱하다, 경직돼 있다라는 걸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주변 가족들이나 이렇게 목을 한번 마사지 해달라고 한번 만져보라고 이렇게 만져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번 느껴보세요. 그 예민하신 분들은 머리를 흔들면서도 그 차이가 느껴집니다. 저는 솔직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의 기로에 있을 때 그게 탁, 변곡점에서 그게 탁 느껴지더라고요. 그 제가 그 전에 없었다가 이제 한 5세트 정도 왼팔 운동하고 끝나고 이제 운동하고 어제요. 다리 조작을 그냥 계속 했어요. 해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왼팔 운동을 강력하게 들어가니까 이게 이게 피가 비슷해지면서 그냥 몸이 편안해지면서 이 다리 조작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저께보다는 적게 했던 건 사실이에요. 양을 조금 줄이면서 그냥 다리 조작을 그저께보다는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이 반은 아니고 반은 조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하여튼,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저희 아내 이렇게 가끔씩 목 뒤에 이렇게 마사지를 이렇게 한번 해줄 때 있는데, 어떤 때는 오른쪽이 딱딱하다 그러고 아야 아야 그러고, 또 어떤 때는 목을 만지면 왼쪽이 딱딱하다고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저 혼자 느꼈으면 잘 몰랐을 거예요. 이게 데이터인지 아닌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에게 이게 등 마사지나 어깨 마사지나 이렇게 한번 가끔가다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해주다 보니까 이제 아내의 반응을 제가 유심히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번 주에는 오른쪽 목이 아프다. 그 오른쪽 목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어느 순간인가 또 오른쪽은 괜찮았는데 또 왼쪽이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지? 왜 나는 안 아픈데 저 사람은, 아내는 왜 이렇게 자꾸 아프다 그러지? 근데 이게 뭔가 눌러보면 경직된 부분이 있어요. 부드럽고. 오른쪽은 부드러운데 왼쪽은 뭔가 딱딱해.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져보면 아프다고 해요. 자, 잘 보세요. 이 상체 얘기하는 겁니다. 상체. 오른쪽 가슴과 오른쪽 팔, 왼쪽 가슴과 왼쪽 팔. 어느 쪽에 피가 많으냐, 이거. 자,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얼마 차고 왼손을 얼마 차고 오른팔로 운동을 얼마를 하고 왼팔로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해줄 건가를 어쩌면 결정 지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저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딱딱한 쪽, 그러니까 만약에 왼쪽이, 자,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게 오른쪽으로 보일 것 같은데, 하여튼 왼쪽이 딱딱하고 아프다. 그러면 왼쪽이 피가 부족한 거예요. 반대로 오른쪽은 피가 많은 거예요. 자, 피가 많은 쪽이 부드럽기 십상해요. 부드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가 많은 쪽이. 자, 이건 기억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피가 부족한 쪽이 혈액의 흐름에 단절 현상이 나타나면서 딱딱해지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지껏 지금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저도 알게 모르게 왼손의 중량을 올려줄 때, 오른손의 중량을 올려줄 때, 혹은 내려줄 때, 혹은 왼팔로 운동할 때, 오른팔로 운동할 때를 결정짓는 요소들 중에 이게 그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제 몸에서 뭔가 오른쪽 가슴 쪽이 뭔가 묵직한 게 피가 많은 것 같아, 혹은 왼쪽 가슴 쪽이 묵직한 게 피가 많은 것 같아, 혹은 적은 것 같아.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변곡점 거의 비슷하게 됐을 때는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도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이 세다가 이제 왼쪽으로 탁 넘어갈 때 왼쪽 목이 엄청 부드러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상관에 제가 이제 왼쪽 콧구멍이 이상하게 뻥 뚫리면서 콧물이 줄 흘렀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계속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면, 바뀌었다. 혹은 바뀌었다가 아니고, 변곡점이다. 이거.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빨리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또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차츰차츰 이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자, 이 목 뒤쪽 근육, 이게 뒤에 올라가는 경동맥은 아니고 하여튼 근육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경동맥이 저희 아내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 목 뒤가 대파처럼 이렇게 혈관이 부어오른다라는 얘기를 가끔씩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경직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딱딱하고 아픈 쪽이 피가 부족해요. 그러면 그쪽에 모래주머니 중량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그쪽을 운동을 더 해주든지,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면 반대쪽 중량을 좀 내려주든지. 자, 이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왼쪽이 딱딱하다 그러면 왼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혹은 왼손 중량을 조금 올려줘도 되는데, 만약에 왼손 중량을 더 올리고 싶지 않다라면 오른손 중량을 내려줘도 돼요. 조금씩 5g, 10g씩.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오른손을 내려주면 왼손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운동을 해보면 약간 목 뒤로 올라가니까 약간 등 운동 비슷하게 약간 뒤로 당긴다든가, 또 겨드랑이 운동도 괜찮아요. 겨드랑이 운동도 등 운동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랬죠. 그죠? 뭐 팔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면 그쪽이 부드러워지는 쪽으로 갑니다. 그 양쪽 다 부드럽다 그러면 균형이 맞다 이거예요. 이런 게, 뭐 오늘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동영상 굉장히 중요한 동영상이 되는 겁니다. 상체가 오른쪽이 세냐 왼쪽이 세냐 이거 구분하는 방법인데, 자 그러니까 제가 어제 순방향 운동에서 다리 조작하고 오른쪽 어깨 쳐주고 머리 흔들어주고 왼팔 운동 해주는 게 약간 순방향 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어제 왼쪽이 이기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왼쪽 운동을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죠. 저녁 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계속 왼팔 운동을 계속 했어요. 근데 이제 왼쪽이 부드러워지고 왼쪽에 코에 맑은 콧물이 쑥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재채기가 한번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흐름이 바뀐 거예요. 뭔가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열린 거죠. 다리 조작해주면서 오른쪽 어깨 쳐주고 머리 안 들고 왼팔 운동 계속 했더니만 이게 균형점에 탁 도달한 거야. 컨디션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왼팔 운동을 못 하는 거죠. 그냥 가볍게 지팡이만 살살 짚고 다녔어요. 근데 저녁에 가서 좀 쉬려고 누우니까 진짜 왼쪽이 이긴 거예요. 누워있으니까 이게 쉬는 것도 아니고 약간 불안정하더라고요. 왼쪽이 자꾸 이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른손에 250g 잡고 오른쪽으로 누워있으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균형점이 더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왼쪽이 진짜 이겼던 거예요. 이기게 되면 왼쪽 운동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방향은 다리 조작 다음에 오른쪽 어깨 쳐주고 머리 흔들어주고, 이 머리 흔들어주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왼팔 운동을 해주는 쪽인데, 만약에 이게 상체가 균형이 맞아버리면 왼팔 운동은 따로 못 하는 거예요. 전신 운동, 같이 운동하는 거야. 대칭 운동을 하면서 다리 조작도 이제 적당하게 해야 되겠죠. 다리 조작은 그날 따라서 얼마나 많이 할 건가가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낮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자기 전에 살짝이라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다리 동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도 조금 하고,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하면 힘들어요, 자는데.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해도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운동을 하면 되니까. 밤에 자기 전에는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하여튼 순방향이라고 무조건 왼팔 운동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왼쪽이 이기기 시작하면 못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근데 왠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로 살았으면 오른쪽에 피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왼팔 운동을 해주는 게 순방향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제가 머리를 안 흔들고 있었으면 여기가 부드러워지는지 뭐 딱딱해지는지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자, 머리를 흔드는 게, 제가 머리를 흔들라고 했습니까? 흔들지 말라고 했습니까? 자주 흔들어 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흔들면서도 나타나는 보여지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꾸 흔들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머리를 많이 흔들어 주면 두통이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 안 아플 때 흔들어 주면. 중간중간에 헤드뱅도 좀 하시고, 그죠? 근데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이렇게 머리를 흔들어 줬을 때, 이래 좀 이렇게 목 뒤에, 자, 이거는
자,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흔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른쪽 폐가 좀 처져 있고 오른쪽 어깨가 약하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를 자꾸 쳐주는 겁니다. 왜 쳐주는지 아세요? 오른쪽 폐가 좀 처져 있어서 이 어깨와 오른쪽 머리 쪽으로 피가 잘 안 올라오기 때문에, 또 오른쪽 어깨가 얇다 그래서요, 두께 테스트를 해보면 두께 테스트를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좀 얇아요. 그래서 어깨를 자꾸 쳐주고 팔을 위로 들어주고 머리를 자꾸 흔들어 줘야 이게 머리로 피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모든 분들한테 그렇진 않은데 제가 아는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한번 제가 친지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머리를 흔들다 보면 이 오른쪽 폐가 처지거나 오른쪽에 피가 많을 때 이 오른쪽 목 뒤에서 이렇게 종이장 구기는 느낌, 이게 찌극 찌극 찌직 찌직 뭐 하여튼 약간 이게 그런 느낌이 나요. 아프지는 않아요. 아프지는 않은데 또 이게 뭔가 비어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느낌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빠져버리니까 이게 조금 비어서 뭔가 뭐 수도 호스에 물이 꽉 차 있으면 호스에 소리가 그리 안 나겠죠. 그죠? 그냥 물이 쫙쫙 빠지면서 통과될 거 아니에요. 수도 꼭지를 틀면. 근데 수도호스에 뭔가 어떤 이유에서 이게 물이 꽉 찬 게 아니고 그 안에 공기가 차 있어. 그러면 수도 꼭지를 틀면 퍽퍽퍽퍽 끓이면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퍽퍽 소리가 종이장 구기는 소리가 그냥 이게 머리 속에서 들려요. 귀 속에서. 지금, 저도 옛날엔 되게 심했는데, 이제는 좀 잘 안 들리는데, 이게 툭툭 이러보면, 그러니까 이게 피가 많은 쪽. 이게, 이 소리가 심하면, 오른쪽 머리 뒤에서 소리가 심하게 나면, 오른쪽에 피가 많은 거예요. 제 경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요, 조금 헷갈리는 측면이 있지만은, 저는 이걸 좀 믿는 편이에요. 오른쪽에서 이런 소리가 심하면, 그게 거의 오른쪽에서 소리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왼쪽에서 소리 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른쪽 뒤에서 피가 빠졌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은 오른쪽 뒤쪽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피가 많은데 문제는 오른쪽 머리까지 피가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쳐주고 흔들어주면 피가 올라오면서 찌직찌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피가 올라오면서. 피가 안 올라오면서 흔들어 봐야 어차피 비어 있는 거니까 소리가 날 턱이 없죠. 그죠? 근데 올려주려고 막 이렇게 막 머리를 흔들어주고 막 쳐주고 이러면 그때서야 소리가 찌직찌직 소리가 나요. 자, 찌직찌직 소리가 날 때, 오른쪽에서 유난히 찌직찌직 소리가 많이 나면요, 오른쪽 가슴 쪽에, 오른쪽 팔 쪽에 피가 많다. 그럼 어디를 운동을 해야 되고, 어디 중량을 올려줘야 돼요? 왼팔 운동을 해야 되고, 왼쪽 등 근육 운동이나, 왼쪽 겨드랑이 운동이나, 왼손에 중량을 올려주는 게 옳다는 겁니다. 근데요, 나중에 왼쪽이 이기잖아요? 이기더라도 오른쪽에서 소리가 좀 날 수 있어요. 물론 그때는 왼쪽에서도 조금은 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날 수 있어요. 그러게 해서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피가 많을 때는 이렇게 머리를 흔들어 보고 자꾸 이러면 이쪽에서 소리가 뿌직뿌직 소리가 좀 양이 많은 것 같아요. 횟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왼쪽이 이기려고 하면 이 소리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폐가 잘 들리면서 오른쪽 머리로 피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꽉 차들어온다는 거죠, 혈관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구분을 할 수 있다. 어느 쪽 운동을 하고 오른팔 운동할 건가 왼팔 운동을 할 건가, 오른팔 중량을 올려줄 건가 왼팔 중량을 올려줄 건가 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 보세요.
동영상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아 다르고 다른데, 첫 번째 목이 경직돼 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경직된 쪽이 피가 적은 거야. 가슴, 팔, 등 이런 쪽이, 겨드랑이 이런 쪽이. 그럼 그쪽 운동해주면 됩니다. 뿌직뿌직 소리는, 소리가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뭐 모든 사람이 이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소리가 자꾸 느껴지는 사람들은 한테는 이게 좀 소중한 데이터가 될 수 있고, 그죠? 소리가 안 나는 사람한테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이래 딱 이래 걸어보니까 뭔가 오른쪽 가슴, 오른쪽 등짝, 오른쪽 팔은 피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왼쪽은 뭔가 허전한 것처럼 느껴진다. 이걸 느낄 수 있으면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죠? 혹여나 뭐 기도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 느끼게 해주세요, 이런 걸 느끼게 해주세요. 저는 그걸 느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게 차이가 좀 심할 때는 확 느껴지는데 비슷해질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기다려보면 이제 그간에 많이 저한테 알려주신 게 있어요. 목이 부드러워지는 지점, 변곡점, 탁 넘어가는 지점. 예? 오른쪽에서 가운데 넘어가서 왼쪽으로 탁 넘어가려고 할 때 이게 왼쪽 목이 확 부드러워진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전에 약간 경직되어 있었다는 거야. 예? 갑자기 부드러워진다는 건 그전에 경직되어 있었던 건데 내가 잘 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자꾸 흔들어 주다 보니까 안 아팠다는 거예요. 약간은 경직성이 있는데도 내가 계속 움직여주고 헤드뱅잉 해주고 뭐 물구나무서기 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안 아팠으니까 내가 못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뭔가 경직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는 게 옳습니다. 이게 변곡점을 지날 때 한 재채기가 날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변곡점을 지나갈 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오른쪽 왼쪽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얘기야. 평상시에 갑자기 재채기가 나는데 변곡점을 지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 오른쪽이 세서 왼쪽으로 막 넘어가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싹 바뀌더니만은 콧물이 왼쪽에서 축 나고, 만약에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오른쪽에서 콧물이 쑥 나는 거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때 오른팔 운동 열심히 했을 때 한 5일 했을 때 오른쪽에서 콧물이 났던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걸 기점을 해서 넘어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신중하게, 이게 목 경직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쌤이란 거예요, 사실은. 목이 부드러운 거. 그거 따라서 손의 중량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중간할 때, 한쪽이 아주 셀 때는 구분하기 쉬워요. 물론 모든 사람이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그것도 어렵죠. 근데 이제 연구를 좀 오래 하시고 데이터가 쌓이신 분들은 오른쪽이 세냐 왼쪽이 세냐 이거 구분하는 거 그다지 저는 어렵다고 보진 않아요.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그죠? 겨드랑이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 어느 쪽이 센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한쪽 팔 운동, 그러니까 만약 오른쪽이 세서 왼쪽 팔 운동을 막 하다 보면 또 오른손을 막 벗어버리고 이래 하다 보면 오른팔이 이렇게 피가 좀 부족해지면서 오른팔만 좀 피가 부족해져서 오른팔이 자꾸 불편해지는데, 그런데도 가슴은 오른쪽이 더 센 거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최근에 했던 중에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한테 세밀하게 못 알려드리는 부분들도 많아요. 왜? 대표적인 것만 시간적으로 그게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세밀한 거 다 알려드리려면 동영상이 엄청 길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헷갈려서 또 못 듣고, 지금은 큰 부분부터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왼손에 머리춤이 2개 차고 있거든요. 165짜리 하나하고 30짜리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팔이 살짝 불편해질 때는 그냥 30짜리를 오른쪽에 채워요. 그리고 그냥 계속 왼쪽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30을 찾으면 30만큼 팔에 피가 들어오면 오른팔이 불편하던 게 없어져요. 30을 차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 작용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피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흘러가는 게 좋기 때문에 팔에 피가 갑자기 빠지면 팔이 좀 아파요. 약간 불편해요. 그때는 일부러 조금 줘서 중량을 줘서 부드럽게 만들고 계속 왼쪽 운동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오른팔은 30이라는 중량, 뭐 30이 뭐 필수 중량이 아니라 뭐 20도 괜찮고 30도 괜찮고 40도 괜찮아요. 그 조금의 중량만 줘도 팔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이게 부드러운 게 좋은 거예요. 예? 자, 뭐 우리 사람이 죽으면 딱딱해지잖아요. 딱딱한 건 나쁜 거예요. 경직된 거는 나쁜 거예요. 몸살이 나면 사람이 딱딱해지잖아요. 그죠? 딱딱한 거는 나쁜 겁니다. 소프트하고 연하고 부드럽고 이런 게 좋은 겁니다. 피가 부드럽게 흘러가면 내 몸이 부드럽고 가벼워진다. 이게 컨디션이에요. 부드럽고 가벼워진다. 그러니까 목을 흔드는데 여기가 땡땡하게 아파. 이거 문제 있어요. 이쪽에 피가 없는 거야. 이쪽이 땡땡하고 아파.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을 도와줘야 돼요. 중량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진짜 이렇게 하다가 왼쪽이 진짜 세지면요. 오른쪽보다 막 더 세져 갖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와다가 가운데에 있다가 살짝 넘어갈 때는 몰라요. 근데 진짜 조금 더 넘어가 버리면 왼쪽이 진짜 세지거든요. 그러면 막 오른팔이 진짜 불편해져요. 그리고 막 겨드랑이 테스트 해보면 오른팔이 힘이 안 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왼쪽으로 넘어간 거야. 넘어간 거야 또. 그 처음에 초보자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데 저도 뭐 이번에 뭐 별반 차이 없이 그런 시행착오를 한 거예요 사실은. 뭐 아주 심하게 한 건 아닌데 저는 좀 빨리 알아차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3일 5일 만에 뒤엎어 보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면 3일 5일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한 일주일 뭐 열흘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운동이 강도에 따라서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세게 들어가면 어지간하면 한 일주일 안에는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운동 강도에 따라 뭐 특히 여성들은 힘이 좀 딸리니까 남성들만큼 하지도 못하고 그것도 시간이 돼줘야 돼요. 시간이 안 되면 또 안 되거든요. 그 왼쪽이 너무 이겨버려도 불편합니다. 그죠? 또 오른쪽이 너무 이겨도 불편하고 마찬가지고. 그 두 번째 동영상에서 좀 이거 말고 조금 제가 조금 정리해야 될 부분들 한번 다시 정리하고 오늘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